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최대 스포츠 채널의 베테랑 기자인 그녀는 한국인 선수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데뷔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저 또 다른 아시아 선수를 쇼를 위해 데려온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의 놀라운 활약은 그녀의 10년 경력 동안 쌓아온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특히 4월 16일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던진 시속 160km 직구와의 대결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정우의 홈런이 터진 순간 그녀는 노트북을 떨어뜨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그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대형 스포츠 채널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기자 사라 톰슨이에요. 늘 솔직하고 거침없이 제 생각을 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금발 머리는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묶고 목에는 늘 좋아하는 실크 스카프를 매서 전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었어요. 오늘도 스튜디오 모니터에 흘러나오는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며 펜을 책상 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고 옆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가운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조명 아래 전 세계 선수들의 순간들을 전해왔지만 매번 새로운 이야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답니다. 화면에서는 한국 야구 리그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잠시 보다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시선을 돌렸죠. 한국 타자들은 그냥 뭔가 부족해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완전히 믿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시아 출신 야구 선수들이 미국 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너무 작고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고요. 수년간 이렇게 생각해왔죠. 이런 믿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몸에 딱 맞는 오래된 의자처럼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죠. TV 화면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제 일상이었죠.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새 커피를 가져와야 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죠. 내일 보고서를 위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제 책상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방송국 디렉터인 피터 도슨이 서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검은색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피터는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가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채곤 했어요. 사라. 그가 제 책상에 폴더를 놓으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임무가 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젊은 한국 야구 선수의 사진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정후였죠. 그는 방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취재해주세요. 피터가 말했어요. 메이저 리그에서의 첫 경기들을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대신 이 새로운 선수에 관한 기본 정보를 훑어보았죠. 또 다른 아시아 선수를 쇼를 위해 데려온 거군요. 말했어요. 며칠 이상 흥미롭지는 않을 거예요. 피터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사라. 이 선수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깨를 으쓱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것이 지루한 임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해치워야 할 또 다른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피터가 떠난 후 계속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비에르 리베라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는 우리의 통계 전문가였어요.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코 아래로 자꾸 미끄러지는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죠. 하비에르는 항상 작은 계산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새로운 한국 선수의 통계가 꽤 흥미롭네요. 하비에르가 제 책상에 멈춰 서며 말했어요. 숫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스카프를 고쳐매며 대답했어요. 실제 경쟁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위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노트북과 녹음 장비, 그리고 몇 벌의 전문적인 옷들을 집어넣었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이전에도 수백 명의 새로운 선수들을 취재해왔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정우도 한 달 안에 잊혀질 거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냥 또 다른 실패한 실험이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런던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여행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흥분도 호기심도 없었죠. 그냥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임무일 뿐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이 평범한 임무가 야구에 대한, 다른 나라 출신 선수들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생각을 모두 바꿔놓을 거였어요.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젊은 한국 선수에 의해 제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 찬 편안한 세계가 뒤집힐 거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제 가방 안에는 이정우의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의 눈은 단호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제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어요. 그냥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의 이야기가 결국 제 이야기를 바꾸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공기가 오라클 파크를 향해 걸어가는 제 얼굴에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야구장은 바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닷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죠. 출입증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바람이 스카프를 잡아당기려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제자리에 잘 고정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개의 야구장에 가봤어요. 보통은 다 비슷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제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크고 아름다웠어요. 좌석들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색깔인 주황색이었고 잔디는 완벽하게 푸르고 깔끔한 패턴으로 잘려 있었죠. 직원들이 오늘 경기를 위해 구장을 준비하는 동안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기 위해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정우요. 타격 연습을 하고 있는 그를 바로 발견했죠. 저를 놀라게 한 건 그의 행동이었어요. 대부분의 신입 선수들은 긴장해 보여요. 카메라에 너무 많이 웃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죠. 이정우는 달랐어요. 조용히 서서 오직 자신의 연습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윙할 때마다 방망이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공을 치고 있었죠. 수비 연습을 할 때는 그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팬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과시하려 하지 않았죠. 그저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를 지켜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기본기는 좋아 보이네. 하지만 곧바로 이 생각을 밀어냈어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죠. 한 번의 좋은 연습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선수들이 연습에선 좋아 보이지만 실전에선 실패해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경기 전 리포트를 위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우리 카메라 기사 중 한 명인 알렉스가 옆에 서 있었죠. 오타니만큼 잘할 것 같아요? 알렉스가 다른 유명한 아시아 선수를 언급하며 물었어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야.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냥 홍보용으로 쓰는 거겠지.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정우가 또 다른 완벽한 공을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노트북을 들고 제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첫 타석에서 이정우는 두 수비수 사이로 깔끔하게 공을 쳤죠.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였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네. 노트북에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작은 목소리가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모든 경기를 지켜봤어요. 이정우는 매 경기마다 안타를 치고 있었죠. 그냥 운 좋은 안타가 아니라 강한 투수들을 상대로 한 좋고 견고한 안타였어요. 외야에서 어려운 공도 잘 잡았고 빠르게 달렸죠.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세리머니를 하지도 않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모든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내용에 찡그림이 지어졌죠. 이정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직 초반이야. 계속 이렇게 잘할 수는 없을 거야.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차이는 너무 크니까.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하비에르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둥근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사라, 이 숫자들 좀 봐요. 그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정우의 타율이
315예요. 수비 통계는 전체 선수 중 상위 10%에 들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하비에르가 계속 말했죠. 이건 그냥 운 좋은 경기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투수들을 상대로 완벽한 스윙 조정을 하고 있어요. 수년 만에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의심이죠. 내가 이정우에 대해 틀렸다면, 내가 한국 선수들에 대해 틀렸다면,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조용하고 어두웠죠. 이정우의 경기 비디오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활약했던 그의 기록도 찾아보고 있었고요. 수년 동안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했던 말들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내가 불공정했던 걸까? 미리 가능한 것이 뭔지 결정해버려서 재능을 못 알아봤던 걸까? 마침내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전보다 조금 덜 확신에 차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4월 16일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에요. 야구장 높은 곳에 있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펜과 노트북을 쥐고 있는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고 있었죠. 오늘 이정우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야구계에서 거의 누구보다도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와 맞대결하는 거였죠. 이 투수는 키가 크고 무시무시했어요. 그의 직구는 시속 160km까지 나올 수 있었죠. 경험 많은 타자들도 그의 공을 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타자가 이런 빠른 공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주 전이었다면 그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죠. 매일 이정우의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제 안에 뭔가가 변했어요. 더 이상 그가 실패하길 바라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이렇게 좋은 투수를 상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경기장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관중들의 소리는 바다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기자석 여기까지도 핫도그와 팝콘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이정우가 홈플레이트로 걸어갈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차분해 보였어요.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죠. 투수가 그를 노려보다가 와인드업을 하고 공을 던졌어요. 공이 믿을 수 없이 빨리 날아오고 있었죠. 어두운 배경 속에서 흰색 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정우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도 않았죠. 그의 방망이가 완벽한 홀을 그리며 앞으로 휘둘러졌어요. 탁! 그 소리가 온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공이 높고 멀리 날아가 센터, 라이트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죠. 홈런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정우 선수가 담장을 넘겼습니다. 아나운서가 외치자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트북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놀라움에 입이 벌어져 있었죠. 이건 그냥 평범한 홈런이 아니었어요. 야구계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을 상대로 친 홈런이었죠. 경기 후 다른 기자들과 함께 이정우와 이야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모든 기자들이 묻는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뛰어난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니 어떤 기분인가요? 이정우가 맑고 솔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죠. 오늘 운이 좋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저는 그냥 우리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자랑도 대단한 축하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함과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이정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그의 영상을 찾았어요. 한 영상에서 그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어린 팬을 발견했어요. 경기 후 그 아이에게 직접 야구공을 던져줬죠. 아이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이정우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도 찾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선수들은 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상 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해.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파란 눈은 피곤해 보였죠. 실크 스카프를 벗어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정말 틀렸었구나. 거울 속 내 모습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런던에 있는 상사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를 잡고 있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정우에 대한 기사를 바꾸고 싶어요. 그에게 말했어요. 오, 새로운 접근법은 뭐지? 피터가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이건 그냥 미국 야구에서 뛰는 한국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틀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피터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죠. 그게 훨씬 더 좋은 이야기 같군요, 사라. 전화를 끊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렘이었죠. 이정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발견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호텔방에 서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몇 주는 저에게 모든 게 변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계획보다 오래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이정우의 경기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매일 저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정우의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도 이정우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가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없이 팀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진짜예요. 수염에 회색이 섞인 한 투수가 연습 후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데려온 건 정말 행운이죠. 경기장의 팬들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오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정우의 번호 51번이 등에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들, 노인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보였죠. 전에는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정우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 방식 때문에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시간을 내어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죠. 상대팀에게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고요. 어느 오후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런던에서 하비에르가 전화를 걸어왔던 거죠. 사라, 이것 좀 봐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높아질 정도로 흥분해 있었어요. 홈 경기 티켓 판매가 37%나 올랐어요. 그리고 누가 오는지 보세요. 정말 많은 새 팬들이에요. 특히 여성과 젊은 사람들이요. 새로 알게 되는 사실들은 마치 제 자신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의 잘못된 생각이 거울에 비쳐 돌아오고 있었죠. 오래전에 특정 국가 출신 선수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미리 결정해 버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3주 후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익숙한 회색 건물들과 비 내리는 거리가 왠지 달라 보이고 있었죠.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도착하자마자 곧장 피터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큰 책상 뒤에 앉아 평소처럼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 두꺼운 폴더를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그냥 뉴스 기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계획이 들어있었죠. 다큐멘터리 전체를요? 피터가 폴더를 열며 물었어요. 제 개요의 여러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눈썹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 등을 똑바로 펴고 목소리를 단단히 하면서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정우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거예요.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제안하는지, 제가 어떻게 틀렸고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피터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의 열정을 믿어요, 사라.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내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템스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죠. 공기는 비와 도시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정우를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또 다른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건 저를 바꾼 이야기가 되었어요. 전화기에 하비에르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이정우가 오늘 또 홈런을 쳤다고 하네요.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의 재능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죠. 위대함이란 우리의 규칙을 따르거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작은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본 거였으니까요.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다큐멘터리의 오프닝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이것은 야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때로 우리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실제로 보기도 전에 무엇이 가능한지 미리 결정해버리죠.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이정우를 만났죠.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왜 스포츠 기자가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죠.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어요. 전에 몰랐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이정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여정도 쓰고 있었죠. 의심으로 시작해서 경이로움으로 끝난 과정, 한 사람의 뛰어남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한 방법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여행이 항상 우리를 멀리 데려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샌프란시스코로의 여행은 단지 놀라운 야구 선수를 소개해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제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도와준 거였죠. 오래된 편견의 안락함 없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준비가 된 사람으로요. 창문 밖으로 아침 첫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작업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기분이 들고 있었죠. 내일은 이제 저에게 너무나 중요해진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경계를 깨는 이야기요.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방식에서도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